2026년 동아시아의 정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사이의 관계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세 국가 간의 잠재적 충돌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 예측은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을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측들이 단순한 가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심도 깊게 탐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외교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전략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6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그 작전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침공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중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중국의 침공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방어작전 수행 중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2척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대형 수상 전투함 10척에서 20척에 이르는 함정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명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소 3,200명에 달하는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미군에게는 매우 큰 인명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본 또한 대만 방어에 동참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약 100대가 격추되거나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군함 26척이 침몰하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대만 본토가 될 것입니다. 대만은 기반 시설의 파괴와 막대한 인명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의 참혹한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들을 통해 발생 가능한 비극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손실을 넘어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군사적 충돌을 기정사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적 침공보다는 다른 형태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물리적인 무력 사용을 피하면서도 대만을 통일하려는 비군사적 혹은 중군사적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대만에 대한 고강도 경제적 압박, 즉 수출입 봉쇄나 핵심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대만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거나 대규모 심리전을 통해 대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색지대 작전 그레이존 워페어를 통해 대만 주변 해역과 영공에서 지속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며 대만을 고립시키고 피로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군사적 강압 전략은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명분을 약화시키면서도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하더라도 대만 주민들의 자유의지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주변국들에게는 심각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그 파급력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는 한반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여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대만 방어를 위해 한반도를 이탈하여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관심이 대만으로 쏠린 틈을 타 핵개발을 가속화하거나 재래식 도발, 심지어는 전면적인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당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미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발동 시 한반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경제적 타격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만 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교역로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대한민국 역시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이 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이 봉쇄되거나 항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산업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에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물류망은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위협입니다.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입니다. 대만산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면 국내 주요 산업인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기술 ICT 등은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단순히 기업의 손실을 넘어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며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부담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국제 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외교적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 외교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당시 한국 기업들이 입었던 막대한 피해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가고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매우 신중하고 현명하며 고도의 전략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시험대 앞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관련국들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만큼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은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도 보입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최소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가의 핵심 이익이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간주합니다. 대만 문제를 자신들의 내정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의 목표를 여러 차례 천명했으며 무력 사용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며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헌법 구조에 따른 평화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일본은 대만 인근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과 관련된 강경 발언을 하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 한중일 정상회담 거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경제,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추구하며 한반도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진영에 완전히 기울기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기타 고려 사항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세는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거리 미사일 도입 및 자체 개발을 추진하며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넘어 보통 국가로서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행보는 중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중국은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영내 패권을 공고히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 불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중 경쟁 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 간의 해양 영유권 다툼을 격화시키며 잠재적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정학적 요인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2026년 대만 위기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대만을 둘러싼 위기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적 마비, 외교적 고립, 안보적 위협 등 전방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매우 현명하고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